이모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수익자는 오태식 씨로 되어 있고요. 아닌데, 내가 아직 조금 기다려달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이 사람 이상해요. 그리고 생명보험이면 이모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 늙음하게 재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정체를 듣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라디오 좀 켜줄래요? 윤정이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회색 카디건 위로 하늘색 스카프가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복지관 문예반에서 입던 그 차림 그대로였다. 좋아요. 정희 씨가 좋아하는 트로트로 틀게요. 오태식이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라디오를 조작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목적지까지 47분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의 검은색 점퍼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새 것 같았다. 엔진 소리가 산 안개를 가르며 올라갔다.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 길 참 조용하네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커피 향이 차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냄새였다. 정혜 씨랑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태식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며 웃었다. 라디오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차 안을 채웠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에서 자주 듣던 노래였다. 태식 씨가 준비한 커피, 향이 좋네요. 정희가 컵홀더에 놓인 커피를 들어 올렸다. 종이컵이 살짝 따뜻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아침 일찍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정혜 씨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산길의 커브가 천천히 좁아지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정희는 창문을 반쯤 내렸다. 바람이 스카프 끝을 살랑거렸다. 차가운 산 공기가 들어와 얼굴을 스쳤다. 드라이브 오기 전에 조카한테 전화했어요. 걱정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른들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불안한가 봐. 태식의 손이 기어를 바꿨다. 차가 언덕을 오르며 속도가 약간 줄었다.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유진이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서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습관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조카분이 몇 살이에요? 45.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저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순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맛이 예상과 달랐다. 이 커피, 맛이 좀 어떤가요? 태식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쓰네요. 평소에 마시던 것보다. 커피잔을 다시 컵홀더에 놓으며 말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 이상한 뒷맛이 입안에 남았다. 요즘 원두가 다 그래요. 볶는 방식이 바뀌었나 봐요. 아메리카노는 원래 쓴맛이 강하잖아요. 태식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백미러에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다. 산길이 더 가팔라졌다. 가드레일 너머로 깊은 계곡이 보였다. 아래쪽으로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머리가 좀 아파요. 정희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다. 뭔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차 멀미인가요? 창문 더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다. 자동차 보험 광고였다. 든든한 보장, 안전한 미래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태식 씨, 네. 그의 대답이 평소보다 약간 늦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보험 얘기했을 때 조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손수건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뭐라고 했는데요? 태식의 손이 운전대를 더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식의 반응을 살피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엔진 소리만 계속 들렸다. 라디오 광고가 끝나고 다시 음악이 나왔다. 젊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태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의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조금 더 딱딱해진 것 같았다. 그런데 유진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맞지 않는다고. 정희는 다시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다. 컵을 들어 올린 손이 떨렸다. 마시기가 무서워졌다. 이상해요, 이 맛.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조금만 참아요라는 말이 이상했다. 왜 참아야 하는 걸까? 차 밖으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무들 사이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서 갑자기 어두워졌다. 태식 씨, 저 정말 이상해요. 정희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급하게 두 손으로 잡았다. 태식 씨, 차 좀 세워줘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니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었다. 정희가 그걸 보고 더 불안해졌다.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었다. 60, 70, 80. 산길치고는 너무 빨랐다. 너무 빨라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프로필이 차가워 보였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제발, 정말 이상해요. 정희가 가까스로 말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커브길에서 타이어가 끽 소리를 냈다. 정희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였다. 제발, 멈춰요. 그녀의 손이 태식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팔이 무거웠다. 태식 씨, 왜 이래요? 정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물었다. 태식이 드디어 그녀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라디오에서 다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노래였다. 정희는 마지막 의식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가드레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속도는 더 빨라졌다. 차 안에 커피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다. 쓰고 이상한 그 냄새가. 이제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정희의 손에서 손수건이 떨어졌다. 하늘색 스카프가 바람에 흩날렸다. 엔진 소리가 더 거세게 울려 퍼졌다. 며칠 전이었다. 복지관 카페의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윤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문예반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다. 정희 씨, 여기 앉으세요. 오태식이 창가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뭔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김이 유리창을 희뿌옇게 만들고 있었다. 정희는 평소 자리인 구석 테이블이 아닌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의자 다리가 바닥과 마찰하며 삐걱 소리를 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정희가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며 물었다. 태식의 앞에는 이미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가 서류를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류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희는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아왔다. 플라스틱 컵이 미지근했다. 태식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는데 향이 평소보다 진했다. 우리 나이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야죠. 태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입술이 살짝 젖어 있었다. 무슨 대비요? 정희가 반문했다. 그의 말투에서 뭔가 준비된 느낌이 들었다. 보험이요. 내가 보험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싸게 해준대요. 태식이 서류를 다시 펼쳤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글씨가 작아서 정희는 눈을 찡그려야 했다.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믹스커피의 단맛이 혀끝에 남았다. 아니에요.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배우자 예정으로.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밀어붙이는 기색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복지가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들렸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배우자 예정이라니. 정희가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어색하게 굴렀다. 우리 그런 관계잖아요. 곧 결혼할 거고. 태식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이마에 반사됐다. 정희는 손끝을 떨며 웃었다. 플라스틱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믿어요. 당신은 다르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커피잔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테이블을 건드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손이 떨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의 표정을 살피려 했지만 그는 계속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회가 이번 달까지래요. 할인 혜택이. 그가 대답했다. 볼펜을 꺼내 서류에 체크할 곳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급하네요. 좋은 기회는 빨리 지나가잖아요. 태식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 형광등이 반사되어 차갑게 보였다. 정희는 다시 믹스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더 달았다. 아니면 입이 마른 건지도 몰랐다. 조카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우리 일인데. 태식의 목소리에 살짝 날카로운 기색이 섞였다. 볼펜을 탁자 위에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자에 몸을 더 깊숙이 기댔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좋아해요. 태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복지관 안에 또 다른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청소하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태식 씨. 네. 주민번호 적는 란이 있는데 제가 아는 거랑 달라요. 정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순간 태식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 그거요? 새로 발급받은 거예요. 분실해서.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이 미묘하게 높아졌다. 분실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에요. 태식이 서류를 다시 덮으며 말했다. 손동작이 평소보다 빨랐다. 정희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서류는 어떻게 할까요? 태식이 일어서며 물었다. 그의 그림자가 정희 쪽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생각해 볼게요. 정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작게 났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를 놓쳐요. 그의 말에 정희가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협박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희가 돌아서며 말했다. 태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봤다. 복지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태식이 여전히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스카프를 흔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윤정희는 통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이모, 지금 시간 괜찮아요? 목소리에 뭔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안경을 벗고 코를 비볐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모 통장 얘기인데요. 유진의 말이 끊겼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탁자 위에 펼쳐진 통장들을 내려다봤다. 그중 하나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한 것은 어제였다. 공동명의 계좌 마이너스 오태식.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뭐가? 이모가 보험에 가입하셨다면서요? 오태식 씨랑?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 통장을 덮고 의자에 기댔다. 아직 결정 안 했어. 생각 중이야. 그런데 이미 서류가 접수됐어요. 유진의 말에 정희의 숨이 잠깐 멈췄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뭔 소리야?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모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수익자는 오태식 씨로 되어 있고요.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다. 키보드 소리가 더 빨라졌다. 오태식 씨 주민번호요. 가짜예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잠깐 가려졌다가 다시 비쳤다. 가짜라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제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다. 너까지 그러니 내가 더 외롭지.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이모, 이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다. 전화 너머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재혼 사기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모 같은 분들을 노리는. 그만해. 정희가 말을 끊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에서 땀이 났다. 침묵이 흘렀다. 전화 너머로 유진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모, 태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었다. 그럼 왜 가짜 주민번호를 썼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태식의 당황한 표정, 급하게 서류를 덮던 손동작. 실수일 수도 있잖아. 이모, 주민번호를 실수로 틀리게 쓸 수가 있어요? 유진의 말이 정확했다.
정희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오태식이었다. 정희 씨, 조카가 반대하니 섭섭하네요. 오늘은 드라이브 가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모, 거기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있어.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정희는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조카가 반대하니 섭섭하네요. 이 말이 이상했다. 유진이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유진아, 너 누구한테 얘기했니?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왜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모, 지금 당장 그 사람 연락 차단하세요. 아니야. 일단 만나서 직접 물어볼게. 안 돼요. 위험해요. 유진이 소리쳤다. 정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약간 떼었다. 걱정 마.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야. 정희가 말했지만 태식의 문자를 다시 보니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었다. 공공장소가 아니었다. 이모, 제발. 나도 바보가 아니야. 알아서 할게. 정희가 전화를 끊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이 해를 가려서 갑자기 어두워졌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조카가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다. 다시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다. 공동명의 계좌라는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다. 언제 이런 계좌를 만들었을까? 기억해보니 지난주에 태식이 은행에 함께 가자고 했었다. 단순히 적금 상담이라고 했는데 정희의 손이 떨렸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태식이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문자 봤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달리 들렸다. 오늘은 좀. 조카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의 말투에 강요하는 기색이 있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이모님 아파트 앞으로 갈게요. 30분 후에. 정희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가 끊어졌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정희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30분 후에는 태식이 올 것이었다. 유진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멈췄다. 윤정희는 조수석에서 커피컵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30분 전 아파트 앞에서 태식의 차에 탔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차 안의 공기가 묵직했다. 이 커피 좀 이상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는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혀끝에 쓴맛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어떤가요? 태식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며 돌아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따뜻함이 빠진 것 같았다. 맛이 평소랑 달라요. 정희가 커피잔을 컵홀더에 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요즘 커피 원두가 다 이래요. 태식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정희의 얼굴을 피해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산길 주변으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바람이 차창을 흔들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깜빡거리며 들어왔다. 태식 씨, 네. 조카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의 손이 기어 레버 위에서 잠깐 멈췄다. 뭔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반대한다는 걸.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나오던 트로트가 끝나고 광고가 시작됐다. 보험 광고였다. 아,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태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손가락이 운전대를 두드리고 있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가드레일 너머로 깊은 계곡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이에요. 정희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태식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다. 좀 천천히 가요. 정희가 말했다.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다. 곧 전망 좋은 곳 나와요. 태식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다. 그의 프로필이 딱딱해 보였다. 정희는 다시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다. 정말 이상해요. 이 커피.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때 태식의 말이 이상했다. 조금만 참아요라니. 왜 참아야 하는 걸까? 정희가 그를 다시 바라봤다. 태식의 턱이 굳어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차 밖으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을씨년스러운 소리였다.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었다. 70, 80, 90. 산길치고는 너무 빨랐다. 태식 씨, 너무 빨라요. 정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거의 다 왔어요. 태식이 대답했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니 목적지까지 아직 멀었다. 정희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커피 때문인 것 같았다.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제발, 차 세워줘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다. 손이 문손잡이를 찾았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 커브길에서 타이어가 끽 소리를 냈다. 정희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왜 이래요? 정희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태식이 드디어 그녀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따뜻함도 친절함도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 있었다. 미안해요, 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달랐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정희는 마지막 힘으로 핸드폰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차가 더 빨라졌다. 가드레일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네요. 태식이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정희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태식의 손을 봤다. 운전대를 꽉 쥔 그 손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멈췄다. 잡음만 들렸다. 차 안에 커피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다. 쓰고 이상한 그 냄새가. 정희의 머리가 조수석에 기댔다. 숨소리가 얕아졌다. 태식은 속도를 더 높였다. 앞으로 커브길이 나타났다.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요동쳤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갑작스러운 충돌음이 산을 울렸다. 새소리만 들렸다. 윤정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얼굴에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다. 차는 절벽 아래 소나무에 걸린 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앞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 있어서 바깥이 일그러져 보였다. 조수석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얼굴을 스쳤다. 태식은 없었다. 운전석이 비어 있었다.
시트에 그의 체온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처럼. 정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안전벨트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다. 왼쪽 어깨가 아팠다. 목도 돌리기 힘들었다. 차 안에 커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컵홀더에 놓인 종이컵이 그대로 있었다. 절반쯤 남은 갈색 액체가 차가 기울어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커피, 이상한 맛이 났던 그 커피. 이제야 알았다. 왜 그렇게 쓰고 이상했는지. 정희는 가까스로 안전벨트를 풀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다. 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고 위쪽으로는 도로가 보였다. 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았다. 태식의 흔적을 찾아봤다. 발자국도 없었다. 혈흔도 없었다. 그는 사고 후에 혼자 걸어서 사라진 것 같았다. 차를 다시 들여다봤다. 조수석에 자신의 가방이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화면이 깨져 있었다.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희는 나무에 기대 앉았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구름이 해를 가려서 갑자기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복지관에서 처음 태식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문예반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그의 따뜻한 미소,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했던 부드러운 목소리. 그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 보험 서류를 보여주며 급하게 서명을 재촉하던 모습. 주민번호가 틀렸다고 했을 때 당황하던 표정. 조카가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피하던 시선. 신호는 있었다. 정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이상한 점들을 무시하려 했던 것 같았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렸다. 정희는 차에서 스카프를 가져왔다. 하늘색 스카프. 복지관에 갈 때마다 매던 그것. 목에 둘러보니 조금 따뜻해졌다. 태식이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을 버리고 갔을 때를 생각해봤다. 사고가 났는데도 구조를 부르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위쪽 도로로 올라가야 했다. 누군가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태식이 한 일을, 자신을 속이고 죽이려 했던 일을. 유진의 말이 맞았다. 정희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다. 경사진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돌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무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손바닥에 나무 껍질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중간에 쉬면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작게 보였다. 정말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졌구나 싶었다.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다. 분노. 태식에 대한 분노.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죽이려 했던 그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유진의 경고를 무시했을까? 도로가 가까워졌다. 아스팔트 냄새가 났다. 마침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다. 사고가 났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저기, 아래쪽에. 정희가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올 것이었다. 정희는 남자의 차에 앉아서 기다렸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했다. 태식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박유진이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USB를 경찰관에게 건네는 순간이었다. 며칠 전 정희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차량 정비소로 달려가 구해온 것이었다. 이 장면이요.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영상 속에서 오태식이 커피컵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직전이었다. 경찰관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안경을 벗고 다시 썼다. 확실하군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유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보험사에 확인했더니 수익자 이름이 오태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모가 의식을 잃었던 사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더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정리하며 무전기를 켰다. 지금 체포영장 신청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정희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붕대가 감긴 이마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모, 깨셨어요? 유진이 달려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유진아, 고마워.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이 쉬어 있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듣지 않았잖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관을 보며 물었다. 태식 씨는 어떻게 됐나요?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다. 병문안은 가족만. 저는 정희 씨의 약혼자예요. 오태식의 목소리였다. 경찰관과 유진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병실 문이 열렸다. 태식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평소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정희 씨 깨어났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희가 그를 바라봤다. 며칠 전 차 안에서 본 차갑고 낯선 표정이 아니라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긴급 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더라고요. 태식이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백합이었다. 향이 병실 안에 퍼졌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식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식이 경찰관을 보며 의아해했다. 연기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정희 씨 사고랑 관련된 건가요? 태식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여전히 무고한 사람처럼 보였다.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잠깐 뭔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태식이 뒷걸음질 쳤다. 꽃다발에서 떨어진 꽃잎이 바닥에 흩어졌다. 오태식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순간 태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다.
정희가 차 안에서 봤던 그 표정이었다. 증거가 있어요? 태식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것 같았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다. 커피에 수면제를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가짜 주민번호로 보험에 가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다. 태식이 정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따뜻함마저 사라졌다. 정희 씨, 정말 아쉽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실패한 사업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왜요? 왜 그랬어요? 정희가 간신히 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돈이요. 간단해요. 태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모 같은 분들, 외롭고 재산도 있고 완벽한 타깃이죠. 그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유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 사람 사랑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사랑? 태식이 비웃었다. 그런 거 믿으세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 찰칵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식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희는 침대에 기대앉아 그를 바라봤다. 이제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병실 문이 닫혔다. 태식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정말로. 유진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다. 그리고 안정됐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의 높은 천장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쳤다. 윤정희는 증인석에서 판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점차 가라앉았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명확했다. 정희는 피고석의 오태식을 바라봤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며칠 전 병원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진 얼굴이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증인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판사가 정희를 향해 말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약간 흔들렸다.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사람이 목소리가 떨렸다. 한번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체념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고마워요. 정희가 말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덕분에 배웠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속이지도 않고요. 정희가 계속 말했다. 저를 걱정해서 밤새 찾아다닌 조카. 증거를 모으려고 뛰어다닌 그 마음. 그게 진짜예요.
방청석에 앉은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죽을 뻔했지만 덕분에 다시 살게 됐네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식이 법정을 나가면서 한 번 더 정희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후회일까? 아니면 그저 허탈함일까?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았다. 유진이 다가와 정희의 팔을 붙잡았다. 이모,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희가 조카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정희가 잠시 멈췄다. 복지관 문에 반해 다시 나가야겠어. 이모,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하지만 조심해요. 이런 사람들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이었다. 태식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떠나는 소리였을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스카프를 흔들었다. 하늘색 스카프. 복지관에 갈 때마다 매던 그것. 이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정희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뭐 먹고 싶으세요? 집밥이 그리워.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희도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다. 법원 앞이 다시 조용해졌다. 오후의 그림자가 점차 길어지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며칠 후 아침, 윤정이는 복지관 문예반으로 돌아왔다. 수업이 끝난 후 1층 카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웠다. 계단 난간을 붙잡은 손에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김이 창가로 피어올랐다. 정희는 평소 자리였던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창가 테이블은 피했다. 그곳에서 태식과 보험 얘기를 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았다. 플라스틱 컵이 미지근했다. 평소처럼 설탕을 하나 더 넣었다.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상한 쓴맛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믹스커피 맛이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다. 가을이 깊어져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몇 장이 떨어졌다. 정희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커피잔을 놓은 손이 살짝 떨렸다. 돌아보니 문예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김순자 씨였다. 아, 순자 씨.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수업에 며칠 안 나오셔서. 순자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조금 몸살을 앓았어요. 정희가 대답했다.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게요. 환절기에 조심해야죠. 순자가 자신도 커피를 사러 일어났다. 정희는 혼자 남아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복지관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 중에 검은색 승용차를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하지만 금세 진정했다.
태식은 이제 감옥에 있었다. 더 이상 나타날 일은 없었다. 순자가 돌아와 앉았다. 정희 씨, 혹시 요즘 새로 나온 드라마 보세요? 아니요, 잘 안 봐요. 재혼 얘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어요. 순자의 말에 정희가 잠깐 멈췄다. 재혼이라는 단어에. 저는 그런 건 별로.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결혼 생각은 없지만 드라마는 재밌더라고요. 순자가 웃으며 말을 돌렸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안이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일어섰다. 사람이 많아지면 왠지 불편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정희는 커피잔을 정리하고 복지관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선선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저녁에 유진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곤 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이모,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 바쁘면 언제든지. 정말 죄송해요. 내일 꼭 갈게요. 걱정 마. 혼자도 잘 지내.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다.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반겼다. 집 냄새였다.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차를 꺼내 끓였다. 보리차였다. 따뜻한 물이 차잎을 우려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거실 정리를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하고 쿠션을 바로 세웠다. 서랍을 열어 정리하다가 태식이 준 명함을 발견했다. 태양건설 대표이사 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가짜였을 것이다.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차가 다 우러났다. 컵에 따라서 거실로 가져왔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핸드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여보세요? 혹시 윤정혜 씨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보험사에서 연락드립니다. 오태식 씨와 관련된 보험건으로. 정희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조용한 게 좋았다.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았다. 저녁 준비를 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다. 혼자 먹기에 적당했다. 찌개가 끓는 동안 뉴스를 봤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지만 태식 관련 뉴스는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평소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며칠 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차 안에서의 공포, 병원에서의 안도감, 법정에서의 떨림.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살아남았고 진실이 밝혀졌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작게 혼잣말을 했다. 법정에서 했던 말이었다. 정말로 괜찮았다. 혼자여도 외로워도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새로운 아침이 또 올 것이었다.